지난 10일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총장 학생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의 배경 및 불가피성, 등록금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하고 교내 인사와 학생 간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이윤재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사립학교들의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 환경 개선이나 종합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경남 학사부 총장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 평가 기준 확보율인 64%를 유지해야 하지만 본교는 13년간 교수 직원의 연봉 동결로 교수 충원의 어려움을 겪어 평가 기준 확보율보다 못한 60% 선에서 머무르는 결과가 생겼다며 교수 채용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복지 수준 및 장학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주영 총학생회장은 올해 4월 1일자로 6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교는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이 되므로 현재 전임교원 수의 10%가 넘는 인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43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입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숭실대 수입 구성 현황에 따르면 등록금이 64%, 전입 및 기부 수입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 재원에서 4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등록금 인상의 선택지가 남게 됩니다. 법인 수입 구성 현황에 따르면 총 9억 원의 수입 중 6억 6천만 원이 법인으로부터 전입되었고 이에 따라 기부금을 포함한 외부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했지만 43억 원이라는 큰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적립금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법적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법인 투자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이는 증권 취득 또는 벤처기업 투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학생 지원을 위한 용도로만 예외적으로 적립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산 확보 목적으로는 적립금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 이후 2025학년도 학생복지 요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학교 발전과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총 19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 진행될 세부 계획입니다. 교내에서는 학생복지 요구 합의서 이행, 법인 간담회를 통한 재정구조 정상화, 총장 실처장 간담회를 통한 학생 만족도 고취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교외로는 전국 총학생회 연대체들과 함께 교육부, 교육위원회, 정부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후반부에는 전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원 채용 관련 부서인 교무팀 최용신 교무팀장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최용신 교무팀장은 정년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 62명의 전임교원 채용 공고가 나갔지만 지난 10일 기준 채용이 확정된 인원은 29명에 그쳤다며 이렇게 전임교원 채용에 있어 본교가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부진하는 문제에 대해 부족한 급여 지급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2월금 사용 가능 여부, 단과대별 전임교수 채용 인원 등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본교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SSBS 보도부였습니다.